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 김성입니다. 요즘 시장 참 쉽지 않습니다. 계속 올랐다 내렸다 밀당을 하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참 지치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 시장, 미국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흔들리기에 그 피로도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든 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또 큰 이슈가 있었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시장이 주시하던 발언을 새벽에 했는데요. 현재 인플레 압력은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는 인내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시장이 크게 또 반응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1.5%대로 다시 올라왔고요. 이와 함께 뉴욕 3대 지수는 1에서 2%가량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가는 오펙 플러스가 현재의 감산량을 더 연장하겠다고 하면서 5% 가까이 뛰었는데요. 참 혼란스러운 시장입니다. 저희와 함께 작전 세워보고 길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투자 작전입니다. 브라이언의 월가톡 시간에는요, 뉴욕 증시 패닉과 관련한 국내 증시 향방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는요, 이번 주 폴디드 줌 카메라 관련 기업들 리포트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측의 고수익 종목입니다. 종합생활금융 플랫폼 서비스 기업, 이 종목 잠시 후에 공개해드립니다. 네, 금요일 아침 고수익 작전 타임 브라이언의 월가톡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글로벌 전문위원 브라이언 김 의원과 함께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한번 시장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간밤에 또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잖아요. 오늘 그 부분부터 한번 짚어주신다고요. 네, 월스트리트 비즈니스 포럼이라고 네. 17일 전에 잠깐 나와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인데 지금 제롬 파워가 인플레이션 말만 하자 시장이 완전히 변덕이 왔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뭐 국고채 수익률도 막 올라가고 지금 10년 국고채는 지금 한 1.5% 바로 밑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인플레이션은 있어도 잠깐이지 temporary, permanent은 아니다. 뭐 당연히 그런 말을 하시겠죠. 근데 지금 1.9 trillion 달러가 지금 세넷에서 지금 confirmation 하려고 지금 들어갔어요. 1.9 trillion 달러가 한 1조 1조 9천억 달러. 네, 2천조 달러 막 그렇지 않나요? 2천조 달러? 1조 9천억 달러. 2조 9천억. 네. 이렇게 트랜sl레이션이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달러로 진짜 큰 액수를 말할 때. 맞아요. 네, 항상 그림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헬라인을 보면 CNBC에서 그걸 정리해줬는데 여기서 키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Fed Chairman Joe Powell said inflation is likely to rise as the economy recovers. 근데 이거는 temporary다. 인플레이션 좀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permanent 아니고 temporary다. 그리고 without more durable inflation, durable inflation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지속이 되는 거죠. 네. And a return to full employment is that central bank is unlikely to raise interest rates. 그러니까 고용이 더 훨씬 개선이 돼야지 나는 그때 금리 올리는 거를 생각하지 지금은 절대로 그런 생각 않고 그리고 지금 국고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앞으로 이 제롬 파워가 이런 코멘트를 메인테인 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때 저번 주에 한 2, 3주일 전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에 걸지 마라. 그러니까 don't bet against us. 그러니까 미국 지금 US 달러를 너무 많이 프린트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달러 내려가서 미국을 short하자 그런 말이 나왔거든요. 그게 그냥 don't bet against us. 그냥 don't bet against me. 그러니까 나한테 자신감 떨어지지 마라. 난 꼭 성공. 반대로 걸지 마라. 반대로 걸지 말라. 나는 성공할 거다. 그런 말 해줘서 사람들이 너무 미국 대해서 비관적으로 얘기하니까 절대로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일 없다. 우리는 너무너무 잘 될 거다. 뭐 이게 Fed Chairman이 꼭 이런 말을 해야지 이거 좀 당연한 거잖아요. 뭐 여기서 진짜 인플레이션이 너무 세서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말 안 할 거잖아요. 안 하겠죠. 당연히 이거 템포에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나의 목적은 지금 10 million jobs 그러니까 이게 100만 명, 1000만 명의 잡을 내가 구해내야지 내가 지금 이
레이스를 좀 움직이나 말거나 하지. 네. 왜냐면 지금 인베스터들이 물어봤어요. 이 국고채 수익률 올라갈 건데 너의 지금 thinking이 뭐냐? 나의 thinking은 무조건 jobs. 네, 맞아요. 고용. 네. 거기 없이는 나는 지금 국고채 그 Fed funds rate 아직도 0%이잖아요. 네, 네. 절대로 올릴 생각 없으니까 얘기도 하지 말라 지금 그런 얘기예요, Fed chairman이. 네. 그다음에는 아직도 통화 정책은 accommodative. 나는 할 거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그걸 막으려고 accommodate 할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지금 우리는 29,000자밖에 못 만들어놨다. 아, 네. 우리는 지금 1,000만 명을 만들어냈는데 무슨 소리냐? 뭐 인플레이션 조금 있어도 괜찮다. 계속 그 똑같은 메시지가 네, 지금 네. 나오고 계속 이제 어떤 수단이든 네. 사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라의 경제 회복에 대한 그런 자신감, 네. 그걸 또 한 번 더 얘기해주고 절대로 그 미국은 안 무너지고 미국 달러도 안 무너질 거니까 걱정 말아라. 그리고 short-term policy rate은 계속 제로로 갈 거고 네. 무슨 문제 있어도 우리는 자신감 있다. 그 제로를 유지하는 걸. 그리고 더 이런 오토랑 집을 사기 위해서 네. 국고채를 더 살 거다. 그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if anything, analysts feel power might not the Fed's ability to move aggressively and intervene. 그러니까 bond buying을 국고채를 계속 더 사겠다. 거꾸로. 네, 네. 여기 지금 거꾸로 해야 되는데 국고채를 이제 더 풀어놓은 거 이제 다시 잡아야 되는데 더 사겠다 그 말이에요. 이분은. 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목적이 계속 증권 시장이 떨어지지 않게 네. 계속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좀 그러니까 장기 국채 계속 매입하고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네. 거죠. 지금 국고채 수익률이면 사람들이 분명히 Fed funds rate를 0% 분명히 올릴 거다. 그런 지금 그쵸. 생각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지금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입 서비스로 말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네. 주식 시장을 채권 네. 시장을 지금 컴다운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네. 진짜 다른 전문가들은 이 사람의 말에 너무너무 반대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런 큰 돈이 네. 1.9 trillion 달러씩 풀어지고 지금 경제도 이제 또 이제 코로나가 좀 많이 subside 돼가지고 네. 이제 경제가 좀 개선이 되려는 개선이 되고 움직임이, 그리고 뭐 infrastructure spending, 조 바이든이 infrastructure에 대해서 스펀딩을 엄청 많이 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expansion이 오면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그 가격들이 당연히 올라가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지금 상승률이 엄청 클 거래요. 국고채 수익률 봐봐요. 앵커님이랑 나랑 그때 맞아요. 어나운서 때 0.03%였잖아요. 네. 0.3%? 네. 근데 지금 1.5%. 지금 한 맞아. 뭐 3배, 4배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되게 염려해야 되는 그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네. 그래서 이제 S&P를 보면 드디어 S&P가 한 번 옛날에 아니라 한 며칠 전에 50라인 거친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저는 네. 여기서 빠질 줄 알았는데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가지고 뭐 이게 조금만 1차, 2차 프랙터 카운트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50라인을 밟았어요. 근데 엘리아 파동 모르시는 분은 이걸 알아야 돼요. 5차 파동이 이루어지는 거는 갈 때까지 갔다 그 말 상승이. 네. 그래서 여기서는 꺾어질 일밖에 없다라고 또 지금 엘리엇 파동이 얘기해주고 그리고 다우 지수도 보면 똑같아요. 지금 내가 카운트를 진짜 저 저가서부터까지 네. 진짜 많이 해봤어요. 내가 어디를 틀렸나. 지금 아직도 WTI 오일 시장도 잘 맞았고 금 시장도 지금 잘 맞아 있고 비트코인 뭐 크립토 커런시 마켓도 너무너무 잘 맞아 있고 지금 증권 시장만 나한테 지금 머리 아프게 하는데 그래서 항상 카운트를 다시 해보는데 5차밖에 안 남고 이것도 다우존스도 50라인을 지금 이제 밟으려고 뭐 며칠 있으면 안 올라가면 밟겠죠. 네. 그래서 좀 아직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스닥은 50라인을 클리어리 밟고 지금 내려왔어요. 나스닥 카운트는 훨씬 더 지금 하락적으로 좋아요. 뭐 네. 200라인은 아직도 좀 멀지만 네, 이 네. 50라인 크로스를 되게 decisively 했잖아요. 이제 네, 네. 크게. 그리고 이거는 first 1,2,1,2니까 지금 이제 3,3으로 가는 거는 되게 강한 웨이브 카운트거든요. 되게 하락. 네. 똑같이 상승할 때 3, 4이면 되게 상승률이 되게 그쵸. 강하고. 강한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게 3, 3이 들어가면 나스닥이 더 네. 하락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러셀 2000은 뭐 중소기업이 모인 인덱스죠. 중소기업 모인 인덱스는 아직도 변함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내 생각은 이것도 다른 지수들이 무너지면 이것도 다시 올라가겠죠? 내려가겠죠? 근데 이거는 그 3월 달에 2023월 달에 코로나 터진 다음에 완전히 이거는 B자로 일자로 올라가가지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뭐 러셀 2000은 미국 이코노미를 좀 represent하는 네, 인덱스죠. 네. 미국 도메스틱 회사가 많이 들어 그쵸. 있지만 이것도 이 위클리 카운트인데 데일리 카운트를 파보면 뚜렷하게 엘리엇 파동 카운트 5개가 1, 2, 3, 4, 5가 명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미국
equity index는 555가 지금 밟아져 있어서 내려가는 거는 내가 리스펙트하는 제레미 그랜텀처럼 네. 내려가는 거는 시간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거는 저는 이게 조그만 조정이 올 거 아니고 나는 머버가 터지는 그런 네. 포캐스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있나요? 아니요. 네. 명확하죠. 네. 네. 그리고 코스피도 보면 코스피는 내가 계산해 봤는데 만약 내가 여기 1차가 아니고 뭐 다른 무슨 3차다. 그래도 피보나치로 보면 딱 기본 357을 가야지만 건강한 조정이 오고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품이 안 터지더라도 357라 이건 코스피 200이에요. 네, 네. 코스피 2000이 아니라 네. 357까지 가지만 이게 좀 조정이 조정이 와가지고 다시 건강한 상승을 또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50 라인도 지금 SMA, Simple Moving Average죠. 네. 이것도 지금 브리치 해가지고 걸쳐져 있어요. 걸쳐져 있어요. 예. 이것도 decisively 나스닥처럼 내려가면 네. 그게 또 하락이 시작하니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스피에서 질문 있습니까? 아니요. 명확하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인베스터들이 요새 어떤 센티멘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무슨 지금 어떻게 지금 시장대에서 지금 어프로치를 하나? 근데 지금 처음으로 2000년도 닷컴 버블이죠. 네. 처음으로 지금 콜 바잉이 풋보다 2배예요. 푸트 콜 레이쇼. 네네네. 네, 이거를 항상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네. 너무 센티멘이 너무 상승적이고 좋으니까. 너무 낙관적이면 네. 반대를 베팅해라.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금 항상 꼭대기 있을 때는 다시 또 내려오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치는데 내 생각에는 너무 지금 콜 옵션이 많이 사가지고 이게 네. 또 하나의 반등의 그런 사인을 주지 않을까. 이 하락에. 그렇죠. 왜냐면 put to call ratio가 그런 contrarian indicator, 그 반대 인디케이터죠. 그래서 지금 sentiment은 아직도 extreme 낙관적. 네, 네. 되게 extreme이 극단적인. 그래요. 그래서 탐욕과 공포지수 이거는 너무 뭐 흔한 네, 네. CNN의 Fear and 네. Greed Index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다시 이 선을 밟았어요. 근데 그 전에 저 선을 밟았을 때가 이때였어요. 딱 1월 달 전, 2020년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크게 상승했죠. 근데 85를 넣으면 이게 탐욕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쵸. 지금 리딩이 라스트가 87이에요. 85 어버가 네, 되게 네. 엑스트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의 네. 워닝 한다. 나는 항상 이런 재료를 왜 보여드리나? 이게 하나의 증거라고. 네. 센티멘트 되게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 왜냐면 스마트 머니는 이럴 때 투자 안 하고 이거는 사실은 개미 투자자의 행동 그리고 이 put to call ratio가 네. 콜은 누가 지금 많이 사나? 개미 투자자, 스몰 컨트랙을 되게 많이 사요. 그걸 보니까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 완전히 올인한 배팅 가는 그런 마인드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RightX예요. RightX 미국에서는 RightX 펀드가 뭐를 유냐면 상승 펀드랑 하락 펀드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레버리지 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2배, 3배. 그래서 투자자들이 좀 되게 어그레시브하게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네, 네, 인기가 많은 공격적으로. 건데 근데 지금 이 펀드는 40대 1 비율이에요. 40대 롱 펀드, 1대 숏 펀드. 그렇게 지금 차이가 나요. 40대 1. 생각해 보세요. 아예 그냥 베어 펀드를 안 사는 거예요. 네, 이 비율이 40대 이거 레코드 하예요. 이게 기록적으로 그러네요. RightX가 네, 네. 이 레버리지 펀드로 진짜 유명한데 사람들이 베어 펀드는 만지지도 않고 무조건 롱 펀드. 지금 베팅이 롱으로 너무 심하게 돼 있어가지고 내 생각에 이 사람들이 다 만약 거품이 터지면 어떻게 빠져나올까? 네. 이게 다 그러면, 팔려 그러면 바로 네킹이 모르죠. 트래픽이 너무 많아서 여기 다 못 네. 빠져나오는 거. 네. 바로 네킹이 생기지 않을까? 네. 저는 이 병목 현상. 네. 빠져나가면 못 빠져나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시장이 크게 치지 않아요. 그리고 ETF도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거 가지고 있어. 네. 스파이럴 SPY 다 똑같은 ETF를 가지고 있어서 만약 시장이 큰 하락이 오면 나 팔려고 하는데 이제 매시 없어요. 그러면 네. 어떻게 해요? 매시 엄청 내려간다 그때 팔아지죠? 그쵸. 그러면 그때 큰 손 나죠.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도 걱정하고 지켜봐야겠죠. 근데 이제 라이렉스가 그래서 이 상승 하락 비율이 있어요. 네. 근데 상승 하락 비율이 이제 이 라인이 있거든요. 네. 이게 20 period moving average인데 이 20 moving average가 여기를 네. 넘었어요. 지금 23.52. 네. 그래서 이게 근데 봐요. 이 초록색 라인이 넘을 때면 뭐 어떻게 됐어요? 하락, 큰 하락. 이 빨간 선은 뭐죠, 그러면은? 이 가로 빨간 점선. 이 빨간 나와 선은 있는 이 라인에 네. 그 그어지는 라인에 그 인디케이터이 네. 꼭
그 옛날에 넘어가자마자 하락이 왔으니까 그 라인을 그 하나의 뭐 그냥 기준으로 보는 봐가지고 거군요. 왜 네. 어떤 라인을 크로스했으면 시장 하락이 왔나 그거를 메인테인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면 이 라인만 지나갈 때만 네. 이렇게 딱 하락 와가지고 여기서는 큰 하락 이제 이것도 시작했어요. 여기서 딱 처음으로. 그래서 저는 만약 롱펀드랑 많은 주식을 시장에 가지고 있으면 지금 내 증거를 보면 계속 이거를 주식을 가지고 잠을 잘 잘 수 있을까? 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Dumb Money has been really, really smart. Dumb Money가 왜 이렇게 스마트했냐면 Dumb Money는 원래 스마트하지가 않은데 네. Dumb Money는 죄송하지만 개미 투자자를 얘기하지만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고 아직도 큰 이익을 보고 하나도 그 하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손실 하나씩 안 보고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무지 스마트하다. 니네들이 네. 언제까지 스마트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지금 스마트한 게 오래 간 게 진짜 너무 진짜 전문가들도 깜짝 놀랐는데 이 Dumb Money has been really smart. 근데 계속 니네들이 스마트할까? 이런 좀 비꼬아서 얘기하는 그런 말이죠. 네네. 그래서 근데 뭐 최근에는 사실 지금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뭐 성공적인 투자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지만 뭐 기관 투자자들 쪽으로 더 쏠리긴 했지만 올해의 상황은 또 그래도 약간은 개인 투자자들의 이 어떤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나 이런 게 또 바뀌었다라는 평가도 있기는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시간이 되게 이제 네. 오래가고 있으니까 이제 지금 기관들도 지금 지고 있어요. 사실 개미들한테 네. 지금 너무 많이 네. 그래서 사실은 기관들이 덤머니 아니냐. 네, 그런데 맞아요. 100년 히스토리를 보면 끝에서는 기관들이 항상 이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 이건 이제 기관들이랑 싸우는 거죠. 덤머니는 빨간, 그러니까 이게 개미, 네. 파란색은 기관. 네. 근데 이제 기관이 이제 저 검은 라인을 오르고 이제 뭐그 빨간 라인을 검은 라인을 크로스 안 했지만 네. 이 파란 라인이 크로스한 다음에 얘도 같이 크로스하면 어마어마한 하락이 왔었어요 옛날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직도 여기서 개미 투자자들이 계속 자신감을 크게 세우고 기관은 별로 시장에서 퍼체싱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이 다이버전스가 다시 이렇게 될 때 시장이 큰 하락이 와요. 딱 보세요 여기서. 그래서 또 이게 하나의 증거가 아닐까. So 다음에는 이제 SEC 체어맨이죠. 네. 이게 이분을 내가 왜 말하냐면 지금 비트코인 시장. 크립토 커런시 마켓에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분이 지금 SEC가 되려고 그러는데 네. 바이든이 지금 픽한 사람이 지금 세넷 컨퍼메이션 히어링을 들어가고 있어요. 네. 세넷에서 이 사람을 딱 확정시켜야지 이분이 네. 고용이 될 수 있어요. 네, SEC 네. 체어맨. 네, 상원 청문회에서. 네. 네. 근데 이분이 MIT에서 프로페서였고 그리고 commodity futures 선물 시장 제일 큰 선물 네네. 시장에서 체어맨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시장대에서 전문가죠. 근데 이분은 되게 크립토 커런시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분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아직 없고 크립토 마켓은 진짜 새로운 테크놀로지다. 이거는 파이낸셜 마켓을 진짜 어떻게 훨씬 더 개선할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고 뭐 again 구체적인 말은 없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좀 이 인베스터 투자자들을 프로텍트하려고 그런 법칙을 많이 세우고 또 이게 또 나쁜 의미로도 쓰는 그게 뭐 머니 런더링 돈 그쵸, 세탁 그쵸. 네. 돈 세탁 그런 걸 이슈가 좀 있으니까 그거를 잘 내가 알아서 그런 해결할 방법을 하니까 나를 뽑아달라 뭐 그런 식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분은 지금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네. 좋아하는 분이에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만약 이분이 긍정 생각하면 바이든도 뭐 허락하겠죠. 그래서 저는 되게 이거는 그냥 프로세스지만 뭐 이분이 뭐 컨퍼메이션 안 될까 그런 가능성은 없어요. 그냥 프로세스예요. 그냥 계속 해가지고 세네터들이 다 오케이 컨퍼메이션 됐다. 통과가 될 거다. 그냥 거의. 시간 문제 이게 뭐 될까 안 될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트코인 내가 이 비트코인 얘기하는 건 지금 되게 중요한 라인에 지금 와 있어 비트코인이 지금 아까 보니까 48,200불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47,100이 저는 되게 중요한 라인을 생각해요. 왜냐? 이게 지금 이렇게 조정으로 볼 수 있지만 거꾸로는 이게 leading diagonal A를 볼 수 있고 A, B, C의 B를 볼 수 있고 이게 C로 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3차가 훨씬 더 높은 3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그건 내가 얘기 안 할게요. 왜냐면 아직 이게 바이올레이션 안 됐지만 진행이 되는 걸 봐야 되니까요. 네. 1,000불, 그러니까 한 1,000불 차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되게 가격에 가깝지만 47,100 라인, 47,100 브리치를 하면 내 생각에는 피보나치 계산할 때
39,000불 갈 가능성이 커요. 어. 그래서 그거를 되게 염려해야 돼. 내가 그때도 그랬잖아요. 조정은 좀 와야지만 또 되게 건강한 이렇게 랠리 상승이 올 수 있다. 네. 비트코인은 진짜 9월 달부터 지금까지 좀 일자로 올라갔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조정 좀 주고 네. 그리고 올라가고 그리고 많은 기관들이 조정을 좀 바래요. 왜냐면 걔네들도 싸게 사고 싶은데 네. 걔네들 지금 아직 fear 못 산 기관들이 있으니까. 그분들 FOMO가 있어요. Fear 네. of missing out. 네. 우리만 안 샀잖아. 그래서 사실은 내려가도 많은 기관들이 3만 불, 3만 5천 불에 너무 많이 사놔가지고 나는 거기를 프로텍트 할 것 같아요. 그래서 35,000달러 선에서 많은 기관들이 들어갔으니까 네. 적어도 이 기관들이 크게 손실을 보지 않도록 그 선은 좀 지지를 해줄 거다. 그리고 안산 기관들도 들어오겠죠. 그리고 제 페보나치 벌어 보면 딱 3만 9천에 있어요. 네. 지금 그 next 페보나치 레벨. 그래서 3만 5천, 3만 9천이 만약 최악이라도 네. 그게 아닐까. 그게 그 타겟 프라이스가 아닐까. 네, 근데 여러분 롱텀으로 장기적으로 네. 저는 아주 매우 좋습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 리딩은 되게 좋고 아직도 네. 큰 파동이 남아 있어가지고 저는 10만 불 넘는 거는 어.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그래서 매우 긍정적이지만 단기로는 좀 조정을 줄 가능성이 네, 커요. 네. 특별히 47,100을 넘으면. 저는 현재 여기- 구간이 그럼 되게 중요한 가격 구간이네요. 예, 왜냐면 저는 딱 이렇게 볼 때는 이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엘리엇 파동 아시는 분은 A 파동의 리딩 다이아고널가 되게 커요. 네. 되게 흔해요. 그래서 이게 리딩 다이아고널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B 파동 A, B 파동 이거면 하나, 둘, 셋이 B 파동의 그 숫자잖아요. 네. A, B, C의 B. 네. 그다음에 1, 2, 3, 4, 5가 그려지면 여기쯤 랜딩할까? 39,000. 근데 여기서 반등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걸 롱 쪽으로 볼 때는 진짜 1, 2 하고 올라갈 수 있는데 내 생각은 여기서 꺾어지면 크게 꺾어지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 S&P 시장도 지금 네,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혹시 그거랑 좀 같이 해서 커플링 돼서 같이 내려가지 않을까? 근데 어느 정도 내려간 다음에 저는 빛이 다시 들어올 것 같아요. 많은 기관들이 네. 살 거고 많은 산 기관들이 또 막을 거고 내 생각에는. 그리고 페보나치 번호도 한 3만 5천에 3만 9천 얘기하니까 저는 네. 여기서 끝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이제 비트코인 가격 전망까지 한번 짚어봤는데 지금 구간이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47,100달러 선을 만약에 이탈을 한다면 조금 큰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가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잉글님. 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는 리포트들 저희가 투자에 어떻게 활용을 해보면 좋을지 이 시간 통해서 분석해 보고 있는데요.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는 금요일은 저희가 일주일간의 리포트를 총 정리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 리포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이번 주 리포트 리뷰입니다. 폴디드 줌 카메라 관련 기업 옵트론텍과 자화전자 종목 리포트 다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바로 들어볼게요. 네, 이번 주 제가 폴디드 줌 카메라 관련된 스몰캡 리포트와 그리고 관련된 기업으로 옵트론텍과 자화전자 리포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폴디드 줌 카메라 리포트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제가 지난해 연말부터 21년도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해볼까에서부터 시작된 생각의 고리였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는 원익 IPS를 중심으로 이미 한번 슈팅이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을 기다려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소재 부품주까지도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후에 산업과 시장의 성장성에 따라서 주목해 볼 만한 곳입니다라고 하면서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거기에 함께 장비로 쓰이고 부품으로 쓰이는 OLED 시장도 함께 보시고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수혜는 어디로 집중되느냐 폴더블 폰이 그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이어서 폴디드 줌 카메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폴디드 줌 카메라는 작년 12월 16일, 17일 언론 보도에 의해서
신형 아이폰에도 삼성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잔망경식 카메라죠.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을 채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보도됨에 따라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주가들도 떠들썩했습니다. 그때 떠들썩할 때 접근하기보다는 더 나은 가격대를 기다려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는 폴더블 폰을 쫙 지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이번 주에는 폴디드 줌 카메라를 쫙 살펴봄으로 인해서 제가 사실 스마트폰 시장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 두 가지 섹터, 폴더블 폰, 폴디드 줌 카메라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아침 이 작전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속 시원하게 드린 그런 경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디드 줌 카메라 시장은 2021년도 굉장히 주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 어떤 부분들을 인해서 주목이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성장성, 그리고 산업과 시장의 성장성을 보고서 그 안에서 어떤 부분을 더 세밀하게 볼 것인가를 본다면 21년도 안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20년도에 나왔던 보고서이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21년도 들어서 갤럭시 S20 그리고 갤럭시 S21에 이제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이 탑재가 됐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이 발전함에 의해서 카메라 기능을 특화시키는 제조사의 그러한 방향, 전략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폴디드 줌 카메라에 있어서 삼성전기, 자화전자, LG이노텍, 동은하나텍, 옵트론텍들이 이제 수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한번 살펴보셨고요. 그리고 이 폴디드 줌 카메라에 있어서 삼성전자는 이미 이스라엘 코어 포토닉스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준비가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폴디드 줌 카메라가 필요한 이유, 왜 필요하느냐? 이 카메라가 툭 하고 튀어나왔다. 그래서 카톡 튀 이런 부분 기술이 있어야 슬림화된 카메라를 이제 슬림화되고 있는 작아지고 있고 얇아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탑재가 된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폴디드 줌 기능 구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개발한 볼 가이드 방식의 액추에이터 OIS라고도 하는 이 기술, 애플이 보유하고 있는 스프링 기술보다는 구동 속도나 배터리 소모 면에서나 정확성 면에서 모두 다 앞서고 있다. 그래서 애플이 내놓을 신형 아이폰 또는 애플도 진출한다고 하는 폴더블 폰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능들이 하나하나 반영되는 것이 수순 아닐까라는 그런 전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제가 이번 주 내내 폴디드 줌 관련된 이야기들을 시청자님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부 동의가 되시고 산업, 스마트폰 시장이 커진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옵트론텍이나 자화전자 이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동은하나텍도 그렇고요. 옵트론텍, 엑트로, 그리고 검사 장비 쪽에서는 하이비전 시스템까지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리포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이라이트 그은 그대로 제 노란톡 오픈방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허반석 전문위원 노란톡 오픈방에 이 제가 확인한 리포트들은 함께 하이라이트된 그대로 내용을 업로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추가적으로 그 외의 기업에 관심이 간다, 조금 더 살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오셔서 함께 살펴보실 수 있도록 업로드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수요일 옵트론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옵트론텍 추가 상승을 하게 될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그 보도가 된 메리츠증권 보고서였는데요. 왜 21년도를 집중하고 있고 왜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옵트론텍 주가 상승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아이폰이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을 채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보도에서 시작되었고요. 왜 그러냐? 아이폰이 가지고 있는 방식보다
지금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자화전자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이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 기술이 앞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도 슬림화되고 있는 그 안에 더 좋은 광학줌 100배 이상의 카메라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 광학줌을 탑재할 때에는 이 기술을 쓸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듈을 갖고 있는 삼성전기, LG이노텍, 자화전자, 삼성전자 이 각기 세 방식에 따라서 폴디드 줌 모듈을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는데 폴디드 줌 안에 들어가는 프리즘이 있습니다. 프리즘 기술은 옵트론텍이 이 세 회사 모두에 공급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이 확장되거나 스마트폰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서 수혜를 보는 세 가지의 기업들, 삼성전기, LG이노텍, 자화전자가 있겠지만 이 세 기업 모두 다 프리즘 기술은 동훈 옵트론텍의 프리즘을 함께 납품받아서 개발하고 납품하고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많은 기업들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해성옵틱스, 세코닉스, 디지털옵틱, 삼성전기, 자화전자, 동훈하나텍, 액트로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에 더 집중해서 소개해드리고 살펴볼 기업은 옵트론텍은 집중해 볼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프리즘이었다라는 부분들 한번 되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 외에도 중국에서는 중저가폰, 우리나라에서도 중저가폰의 카메라 성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조사들, 메이커들은 이미 방향을 정했다라는 쪽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향후 매출도 증가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때에 이 기업의 플러스 알파 또는 미래 먹거리, 굳이 이 기업을 이끌어갈 모멘텀을 꼽으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용 렌즈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렌즈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테슬라, 폭스바겐, 벤츠 등이 되고 있고 자동차 시장 그리고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시장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사람의 목숨이 또는 안전과 결부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되지 않기 때문에 테슬라, 폭스바겐, 벤츠 등에 이미 카메라 렌즈를 공급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매출액이 테슬라양 렌즈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0년도에는 30억 원이었지만 올해 100억 원 그리고 22년도에는 200억 원으로 성장이 전망된다라고 2배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미래를 이끌 모멘텀, 성장 동력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는 차량용 렌즈라고 또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데요. 라이다를 가지고 넌 테슬라 진영에서는 자율주행을 완성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 업체향, 특히 국내에서 자율주행 라이다 모듈에 이제 양산을 시작해서 올해부터 400억 원의 신규 매출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쪽이 성장 동력으로 확보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으로 말씀드렸던 어제 자화전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화전자도 마찬가지로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 중에서도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가 있다, 기술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느 산업이든 간에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꼭 보시면 좋다라고 함께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전장부품 매출도 옵트론텍과 대동소이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30% 이상 그리고 2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목표 주가를 26,500원으로 상향했는데 2017년 이후 최고 실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PER 19배 정도를 적용했을 때 목표 주가는 26,500원으로 산정된다라고 보고서에서는 우리에게 언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있어서 기술적 분석을 제가 차트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화전자도 좀 간략하게 줄여본다라고 한다면 삼성 갤럭시 S21에 들어가는 폴디드 줌 모듈이 있고요. 그리고 미래를 이끌 성장 동력으로는 자동차, 전장 부품이죠. PTC 히터 쪽으로도 매출이 이제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 6부터 이제 PTC 부품이 공급될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결국 자화전자 매출을 앞으로 이끌어갈 것 같습니다. 21년도 4.3% PTC 매출 비중인데요. 22년도에는 11% 이상, 후년도 23년도에는 13% 이상 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옵트론텍도 마찬가지고 자화전자도 마찬가지고 납품처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굴지의 대기업들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옵트론텍의 기술 분석 그리고 자화전자의 기술 분석을 하면서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까지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이들 이제 반복을 했기 때문에 익숙해지시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약 5년 이상의 차트를 열어놓고 선을 그어보면요. 매수 라인이 일정 부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매수 포인트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약 1, 2년 정도 짧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보면 이런 차트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짧게 봤을 때는 코로나 팬데믹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요. 예외시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겹치는 부분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줄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끌벅적할 때를 말씀드릴 때에 제가 이 구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이제 12월 16일, 17일 이제 언론에 보도가 있었죠. 아이폰, 애플에서도 폴리드 줌 카메라 모듈을 채택한다. 에서부터 큰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그 상승 때에 조금 늦었다 싶었으면 잠시 쉬었다가 지금 다시 올라갈 채비를 할 때 상승을 기다렸다가 접근을 하시는 것도 유효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옵트론텍 말씀을 드렸는데 전일 이제 옵트론텍이 종가, 동시효과 부분에서 자사주 취득 공시를 했습니다. 뭐 많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10억 원 정도였는데 회사에서도 이제 정기 주주총회도 앞두고 있고 하니까 일부 주가 방어 차원에서 그러한 공시를 내지 않았나라고 생각도 들었고요. 자화전자도 이 추세 바닥 권역인가 아닌가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큰 차트 속에서도 차트의 흐름을 본다면 이러한 추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들이 나오지는 않았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중기적인 추세로 본다라면 이러한 포인트도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흐름 속에서는 반등 포인트, 매수 자리를 붉은색 원으로 제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에도 이러한 매수 포인트들 추세가 나와 주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이 일부 반등 포인트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너무 시끌벅적할 때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다시 반등을 준비할 때 살펴볼 필요가 있는 업종, 섹터, 산업이었다라고 해서 폴더블 폰에서부터 시작해서 폴디드 줌 카메라까지 약 2주간의 시간을 할애해서 스마트폰 시장을 정리해 보았고요. 앞으로도 산업과 매출, 영업이익이 증대되는 기업들의 리포트를 꾸준히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렇게 해서 폴디드 줌 관련 기업들 리포트 다시 한번 리뷰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하체계 고수익 낚아채기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하체계 전문위원이 매일매일 종목을 하나씩 내놓고 있는데요.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들을 들고 나오셨는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체계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치기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세 가지 종목들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세 가지 종목, 재룡전기, 갤럭시아 머니터리, 대동스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변압기, 계표기, GIS를 제조해서 판매까지 하고 있는 회사겠고요.
또 정부 쪽에서의 그 고린 뉴딜 정책으로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뭐 투자 이야기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에 이 변압기라든가 개폐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주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25년도까지 해서 정부 쪽에서 철도 사업에 70조 원 정도 이상의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철도 관련주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4월 달에 보궐선거 끝나고 나면은 대선으로 좀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래서 여당 쪽에서의 후보들의 그 펼치는 정책들 일부를 봤을 때는 또 철도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뭐 최근에 또 홍재성 기약 나왔었죠. 어제 이제 지중 매설형 쪽에서 SIT 팀이다 이쪽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이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계적인 전력기기 업체에서 이제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참 좋은 게 땅이든 물이든 벽이든 어느 곳에서 매립이 좀 가능하다. 그래서 기존의 변압기와의 가장 차별화된 부분이 좀 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독보적인 기술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세계 업체로부터 상당히 좀 인기가 좀 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뭐 갤럭시와 머니터리 같은 경우는 종합 생활금융 플랫폼 서비스 기업인데, 이게 효성그룹입니다. 효성그룹 계열의 좀 회사가 좀 되겠다. 그래서 전혀 이름은 조금 다른데, 그래서 효성 관련된 종목으로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냐? 뭐 전자결제 사업, 그다음에 O2O 비즈니스 사업, 그다음에 머니터리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자, 전자결제 같은 거는 휴대폰 소액 결제, 그다음에 신용카드 결제, 계좌 이체 등이 있겠고요. O2O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그다음에 모바일 쿠폰, 그다음에 편의점 선불 결제 등이 좀 있겠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뭐 상품권이라든가 쿠폰, 각종 포인트, 가상화폐 등 모든 디지털 자산이 자유롭게 서로 교환이 될 수 있는 머니터리 서비스도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최초로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을 개발한 업체가 바로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되겠고, 그다음에 전국 편의점의 선불 결제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도 점유율 1위가 좀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 비트코인 결제 전문 기업인 코인플러그하고의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다는 거고, 최근에 뭐 비트코인 가격이 뭐 등락이 좀 심하긴 한데, 앞으로 이 블록체인 관련된 부분 사업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쿠폰과 팀원 등을 좀 고객사로 좀 두고 있다. 이제 11일 날 그 쿠팡이 뉴욕에서 상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쿠팡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우리가 갤럭시와 머니터리 좀 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동스텔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포스코 열연 제품 지정 판매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토목이라든가 건설, 농차, 조립금속, 조선 등에 좀 사용이 되고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 쪽, 특히 LNG 쪽에서의 조선업종이 계속해서 수주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배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엄청난 많은 이 철강 제품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쪽에서의 좀 수혜가 되는 그런 부분. 요즘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앞으로 뭐 친환경 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뭐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어차피 그쪽에는 계속해서 철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니까 관련된 정보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최근에 구리라든가 철강 가격 등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철강 가격 상승 수혜주가 좀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남북로 가스관 사업도 부분에 있어서 좀 수혜가 될 수 있다. 아까 재룡전기 말씀드린 것처럼 4월 달에 보궐선거 끝나고 나면은 대선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스관 사업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보시면 되겠고, 또 통일부에서 코로나 이후에 종식이 되고 나면은 북한의 단체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관광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준비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대선 이후의 부분에 있어서 또 관련된 종목으로 우리가 조금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종목은 재룡전기, 갤럭시아 머니트리, 그리고 대동스틸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는데 저는 오늘은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한번 좀 시세가 나오긴 했는데 금방 좀 꺾였잖아요. 근데 한번 또 다시 좀 시세를 내줄 수 있을지 관심 가져보고 싶은데요. 이 종목 만약에 픽한다면 저희가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한번 급등이 좀 나왔었죠. 상한가 나왔었고 또 출발도 상한가였지만은 그 뒤로 급격하게 조금 또 빠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빠지더라도 주가에 또 봤을 때 보시면은 거의 이 바닥권에 지금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또 빠지더라도 21선을 지금 지지를 다시 올려놓으면서 받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 좀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제 11선만 통과를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시세가 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다음 주에 목요일에 이제 상장이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료가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재료가 남아 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어제 종가였죠. 5,060원을 매수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지난번에 그 가격대를 조금 돌파하는 8,500원까지 우리가 한번 바라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한 이 정도 가격대까지 한번 바라보자. 지난 가격대를 좀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에서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손절 라인은 4,500원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가격 전략 세워드렸는데 매수가는 어제의 종가였네요. 5,060원 선, 그리고 목표가는 조금 멀리 8,500원, 손절가는 4,500원 이렇게 잡아주셨으니까 여러분께서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 제가 개장하면 잘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재기 전문위원은 잠시 후에 다시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작전들 또 가득 세워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종목까지 챙겨드렸으니까요. 잠시 후에 오늘 시장 상황 또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금요일 아침 하늘은 대체로 맑지만 강원 영서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좁혀진 지역들이 많은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입니다. 절기의 뜻에 맞게 포근하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상권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포근하겠지만 아침과 낮의 큰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공기질은 곳곳으로 탁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대구와 울산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충북과 전북 지역도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수원 16도, 대전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구름만 지나면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13도, 강릉과 울진이 15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부산과 대구는 아침까지 흐리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 19도, 대구 18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남해상은 바다의 물결이 최고 3.5m로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도 최고 2.5m로 물결이 약간 높겠습니다. 주말에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